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소방본부 소방교육훈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지웅입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기술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심폐소생술이 뭔지부터 순서까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에서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쉽게 얘기해서 심장과 폐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왜 심장과 폐를 살려야 할까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멈춘다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신체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켜주는 폐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 정지가 발생하고 시간에 따른 소생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심장 정지가 발생하고 1분 이내에 발견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면 소생률은 97%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없듯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은 4분 동안은 체내의 산소를 이용하여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이 넘어가면 남아있는 산소를 모두 소모하기 때문에 조직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정지의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생존 사슬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진행 순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초기 발견자분들은 심장정지 인지,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제세동까지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같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와 병원 단계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가슴압박,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영어로는 가슴압박 C, 기도확보 A, 인공호흡 B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쓰러진 사람을 보거나 발견했다면 의식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 몸의 단단한 뼈인 어깨뼈 부근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라고 크게 외쳐줍니다. 나의 외침과 두드림에도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붉은색 옷 입으시고 안경 쓰신 남성분,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요. 만약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신고를 한 후 스피커폰으로 변경한 뒤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에서는 여러분께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호흡을 확인할 때는 내 귀를 환자의 입과 코 주변으로 가져가 호흡음을 직접 확인하고 내 눈은 환자의 가슴 부위를 확인하여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는 무호흡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비정상 호흡 같은 경우에는 코를 고는 듯한 호흡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하기 어렵다면 호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10초 이내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속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식과 호흡을 확인했는데도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면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슴 압박 지점은 가슴뼈 2분의 1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목의 중앙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움푹 파인 뼈가 만져집니다. 그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배꼽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단단한 뼈가 만져지는데요. 오른손과 왼손까지의 뼈를 가슴뼈라고 합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그 가슴뼈를 반으로 나누어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의 자세는 한 손을 위로 올린 깍지를 껴주시고 손의 단단한 부위인 손꿈치 부위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하실 때 자세는 무릎을 꿇고 환자에게 밀접하게 붙어주시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로 누른다는 생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 어깨와 손꿈치 부분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손바닥과 어깨 부분을 90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의 깊이는 5cm 이상인데 보통 성인 남성의 흉곽을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누른 만큼 손을 떼 이완을 시켜 주셔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내가 5cm를 눌렀으면 5cm를 떼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 시행 후에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인공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아니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공호흡을 하실 수 있으면 30대 2,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의 비율로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 인공호흡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행을 하시냐면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은 심폐소생술에서 빠질 수 없는 심장 충격기들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사용 순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왔다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 다음 기기에서 리듬 분석 중 접촉 금지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환자의 심장 리듬을 패드를 통해 심장 충격기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후 재세동 가능 리듬으로 심장 충격기가 분석했다면 재세동을 시행하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재세동 버튼이 깜빡거릴 거고 재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재세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세동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법 중에 재세동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재세동은 세동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심장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 충격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 주는데요. 분석 중이나 후에는
전기 충격으로 심장의 잔떨림, 세동을 멈추기 때문에 제세동을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드의 부착 위치는 그림이 그려진 곳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측 쇄골 아래, 나머지 하나는 좌측 겨드랑 중앙선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드의 부착 위치를 거꾸로 붙여도 전기 충격이나 분석은 작동하나 정확한 작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심장 충격기 위치를 알면 가져와서 적용을 해도 되고, 보조자나 다른 행인이 심장 충격기를 들고 왔다면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 유무를 확인해 줍니다. 심장정지 상황에서는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아는 내가 시행을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를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심장 충격기는 공공장소를 가면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곳이나 자주 가는 곳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장 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젠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응급처치를 해서 누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쳐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고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분들은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장정지, 나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급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정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